수학의 기초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커다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에게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사건을 경험하고 있죠. 그 19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다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서 법칙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후크의 법칙, 전류의 법칙, 전압의 법칙, 뉴턴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그 법칙은 우리가 공학에서는 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이 반복이 되고 그 반복이 규칙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법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학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곧 공학입니다. 그래서 공학이란 어떤 사건이 반복, 규칙, 법칙,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져서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학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방정식을 만듭니다. 함수 혹은 방정식을 만들면 이 함수와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 풀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에는 수학 풀이 과정을 손으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해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나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스템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 그리고 해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어떤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이 반복이 되면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적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학 모델을 만드는 거죠. 공학 모델을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함수와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과정은 수학 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인 함수와 방정식의 의미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하는 것은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물론 정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틀렸다고 하면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또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나 3학년이 되면 이제 결과와 해석을 어떻게 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에 예측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로봇가 될 수가 있고 무인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드론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메카트로닉스 학과는 이런 과정 중에서 기계,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수학을 다 포함하는 공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씩 수학의 기초에 대해서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장의 1번 우리가 수학의 기초, 수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책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공학에 필요한 숫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십진법입니다. 십진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0, 1, 2, 3, 4, 5, 6, 7, 8, 9. 가장 큰 수가 9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나 전자, 컴퓨터를 다루게 되면 이진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진법은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16진법이 있습니다. 16진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0하고 9하고는 같습니다. 이게 10진법이죠. 그러면 그 다음 9 다음에 10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숫자로 쓰지 않고 A, B, C, D, E, F 이렇게 영어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영어 대문자로 표현하지만은 사실상 A, B, C, D, E, F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는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F는 15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숫자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수라는 개념입니다. 보수는 영어로 컴플리멘트입니다. 컴플리멘트. 해석하자면 상호 보완하는 숫자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숫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의 보수.
10의 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의 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고 숫자가 10입니다. 10진법에 10의 보수에 대해서는 만일에 2의 10의 보수는 8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2에다가 뭘 더하면 10이 될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의 10의 보수는 무엇이 될까요? 7이 되겠죠. 6의 10의 보수는 4가 되겠죠. 9의 10의 보수는 당연히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보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10의 보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또 다른 보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9의 보수입니다. 9의 보수는 어떤 숫자에 무엇을 더하면 9가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의 9의 보수는 당연히 7이 되겠죠. 만일에 6의 9의 보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8의 9의 보수는 1. 이렇게 되겠죠. 10의 10의 보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의 10의 보수는 0이고 9의 9의 보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10의 보수, 9의 9의 보수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0의 보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얘는 소개하겠지만 덧셈 할 때 사용합니다. 9의 보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뺄셈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0의 보수와 9의 보수의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과거에도 반복하고 규칙적이고 였다면 누군가는 법칙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함수와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그 수학 풀이 과정을 해 나가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 풀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무엇인가 답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로봇가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속도로, 어떤 가속도로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 일련의 이 풀이 과정 속에서 해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계와 전기와 전자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행동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의 기초로 들어가서 공학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법에서는 10진법에 가장 작은 수 0, 그 다음에 큰 수
9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진법에서는 9 이상의 큰 수를 영문자, 대문자로 표현했습니다. A, B, C, D, E, F. 그렇지만 이 영문자에게는 10진법의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10, 11, 12, 13, 14, 15를 대표하는 마치 암호 같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 꼭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컴플리멘트,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의 보수와 9의 보수. 그래서 10의 보수는 어떤 숫자에 무엇을 더하면 10이 나오느냐 하는 개념이고 9의 보수는 어떤 숫자에 무엇을 더하면 9가 나오느냐 하는 개념인데 이 10의 보수는 덧셈에서 9의 보수는 뺄셈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의 기초 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단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영어로는 유니트입니다. 일반적인 수학은 그냥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지만 공학에는 숫자의 물리적 의미인 단위가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터가 있겠죠. 길이의 단위.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미터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K, 킬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건 무게 단위.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킬로그램이라고 읽습니다. 또 하나는 소문자 S, E, C, 이거는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그리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크라고 읽습니다. 세크.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V. 그러면 전압의 단위죠. 전압의 단위. 전압의 단위. 그리고 이것은 볼트라고 읽습니다. 볼트. 그러면 A는 뭡니까? A는 전류의 단위죠. 전류의 단위. 전류의 단위. 그리고 이거는 커런트라고 읽습니다. 혹은 암페어. 하나 더 들어볼까요? N은 뭐죠? N은 힘의 단위죠. 힘의 단위. 그리고 이거는 뉴턴이라고 읽죠. 물론 영어로는 얘가 voltage. 그리고 여기는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는 뉴턴이라고 쓰고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숫자가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3m 더하기 4kg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계산할 수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위가 다르다.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